노크를 했는데 들어오라는 허락이 없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초대받지 않은 어느 곳에 덥석 발을 내디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면 당신은 흡혈귀보다 못한 인간이다. 그렇다고 인간이 흡혈귀보다 우월한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최소한 초대받지 않은 장소에 불쑥 나타나거나 들어가 타인에게 해가 되지는 말아야 하겠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인 인간들을 경멸한다 고 말해서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닌 건 아니다. 호러 영화나 소설은 거의 읽지도 보지도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 작품은 호러라고 하기엔 뭔가 아련하달까. 행복한 새드 엔딩 같기만 하다.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1981년 스웨덴의 블락헤베리가 배경이다. 중년의 남자와 12살 소녀가 오스카르의 옆집으로 밤중에 이사온다. 왕따 소년 오스카르와 200살 뱀파이어 소녀 엘리의 우정 또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복수라 할 수 있겠다. 물론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이니만큼 주인공 주변 인물들의 감정과 북유럽 사회의 현실 문제 등이 잘 나타나 있어 마냥 환상적이지만은 않은 소설이다. 소설은 10월 21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11월 13일의 금요일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16일에 대한 기록이다. 한국 독자들에게 라는 작가의 말 가운데 조금 언급해 보자면 작가의 유년 시절을 바탕으로 한 흑구적 이야기인 이 소설은 스웨덴에서도 7, 8군데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해 출간을 포기하고 다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절대 출간해 줄 것 같지 않은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그리고 출간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출간된 소설도 흥행했고 무려 2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영화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소설은 영화로 제작되어 2008년 국내 개봉되기도 했다. 세상 참 모를 일이긴 하다. 작가는 호러 영화 추천을 바라는 질문에 언제나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을 추천한다거나 한국의 여수, 군산이라는 지명을 아는 걸로 봐서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영화 렛미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판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버전이 있다. 헐리우드 버전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본 줄거리는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시 소설 렛민으로 돌아와서 앞서 이야기한 줄거리처럼 소년 오스카르와 흡혈귀 소녀와의 사랑이나 우정에 치중한 게 영화라면 소설은 두 주인공 이외의 배경과 주변인들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엘리와 함께 이사온 남자는 44세 혹한 뱅치손이다. 혹한과 엘리가 나누는 대화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 혹한이 피를 먹지 못하면 죽는 뱀파이어 엘리를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필멸의 존재와 불멸의 존재 사이의 어쩔 수 없는 간격에서 오는 혹한의 절망적 감정도 드러난다고 본다. 소아 성애자인 혹한이 엘리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갈등 상황이나 왕따를 당하는 오스카르가 살인을 상상하는 심리 등을 전하고 있다. 1, 2권 분권대할 만큼 꽤나 두툼한 이 소설을 영화에 몽땅 때려박기에는 벅찬 분량이기에 영화는 소설의 피와 살을 많이 발라낸 하얀 뼈대만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이 부담된다 싶다면 영화만 봐도 되지 않겠나 싶지만 두 주인공 위주가 아닌 다른 인물들이나 소설적 디테일 읽기가 취미라면 소설을 먼저 읽어보는 게 좋다고 본다. 불사에 대한 인간 욕망의 화신인 뱀파이어. 소멸하지 않는 존재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하다. 소설엔 현재의 소년 오스카르와 미래의 노년 오스카르가 공존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 곁을 지키다간 많은 오스카르와 같은 소년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현재의 호칸과 오스카르인 것이다. 죽지 않는 엘리가 보기엔 오스카르는 늘 곁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바꿔치기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무섭지가 않은 영화인 것이다. 엘리는 오스카르에게 잠깐만이라도 내가 한번 되어 보겠느냐고 한다.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되어 보라고. 우리는 흔히 이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상대방에게 보란듯이 내던지며 당차게 난 널 이해해.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따위의 말들을 늘어놓는다. 과연 그것이 이해를 한 사람의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해를 했다면 조용하게 꺼져주거나 닥쳐주는 게 진정한 것이다. 말을 알아듣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라 하면 안 된다. 나 이외의 다른 타자를 이해하기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니 날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세상에 없다. 또 다른 내가 있다 해도 그 나도 날 이해할 수는 없다. 오스카르 역시 얼마만큼 엘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 한편으론 오스카르도 뱀파이어가 되어버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12살에 고착 되어버린 엘리에게는 자신의 곁에 있어줄 영원한 오스카르가 필요했을 것이다. 영화 초반 늙은 한 남자가 어린 소녀를 뒤돌아보며 짓는 미소. 먹거리 조달에 실패한 남자를 향해 악다구니 지르는 소녀. 오늘은 그 소녀를 안 만나면 안 되겠냐는 남자의 서글픈 질투. 그런 남자의 볼을 쓰다듬는 소녀의 덤덤한 손길. 이전에도 이후에도 반복될 장면. 그래서 이 소설 또는 영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차갑게 시리고 서글픈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OST 가운데 Then We Are Together, 음울하고 시린 영화 이미지를 그대로 옮긴 듯했다. 서로를 지켜주는 외톨이, 낮을 지켜주는 외톨이, 밤에 살아나는 외톨이. 외톨이들의 삶이 그렇듯 이들도 어디론가 부유한다. 따닥딱 수신호를 하면서. 사실 외톨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상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다. 외톨이로 산다고 해도 괜찮을 세상이다.